헤드램프는 풀 LED 타입이고요. XC90에서 보았던 토르의 망치 같은 스타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는 램프가 뒤로 갈수록 위아래로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R 디자인 모델이다 보니까 약간 좀 세련된 그런 스타일을 요소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범퍼 디자인은 조금 일반 모델과는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옆모습을 보면 뒤 도어에서 오프닝 핸들 바로 위에서부터 사선으로 지붕 쪽을 향해서 가파르게 뻗어 올라가는 그런 라인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차체가 약간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도어 크기만 보면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상당히 큰 편이죠. 도어가 사선을 이루는 부분에서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파놓은 이런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돌아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파놓은 부분 때문에 뒤쪽으로 할 때 아랫부분은 넓고 위쪽은 좁아지는 그런 차체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옆모습을 보면 뒤 도어에서 오프닝 핸들 바로 위에서부터 사선으로 지붕 쪽을 향해서 가파르게 뻗어 올라가는 그런 라인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차체가 약간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도어 크기만 보면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상당히 큰 편이죠. 도어가 사선을 이루는 부분에서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파놓은 이런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돌아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파놓은 부분 때문에 뒤쪽으로 할 때 아랫부분은 넓고 위쪽은 좁아지는 그런 차체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차체색은 흰색인데 비해서 지붕색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옆유리의 뒤쪽 윗부분부터 지붕을 전체를 검은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투톤 컬러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칠을 하고 있네요. 특징적인 볼보의 테일 램프는 앞쪽을 향해서 아랫부분이 많이 파고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길게 뻗어 있는 부분과 또 가로로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나서 상당히 시각적으로 독특한 인상을 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가솔린 엔진을 단 T4 모델에 R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AWD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엠블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SUV 스타일의 디자인 그리고 높은 지상고 때문에 전형적인 SUV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차에 올라보면은 느낌이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지상고에 비해서는 실내 바닥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발을 들어 올려서 시트에 앉기까지 많이 힘들지 않고도 앉을 수가 있고요. 물론 시트 포지션 자체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위치도 좀 높게 되어 있고요. R 디자인 모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실내는 비교적 화려하게 꾸며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어 내장재 안쪽에 보면은 오렌지색으로 칠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부직포 재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높은 가격을 들지 않고도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치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위쪽에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많이 우드 그레인이라든지 카본이나 뭐 메탈 그레인을 쓰는 부분에는 검은 바탕에 은색 패턴을 넣은 단순하면서도 시각적으로 좀 특이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장재들의 수준을 보면은 일반적인 볼보 차들과 비슷한 수준의 내장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S90 또 XC90 아래급 모델들에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내장재들이 고루 쓰이고 있죠. 다만 실내에서 가죽이 쓰인 부분들은 시트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센터 페시아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센터 콘솔로 이어지는 부분의 디자인은 다른 볼보 모델들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3스포크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은 스포크 부분이 넓다는 그런 특징이 역시 다른 볼보 모델들과 비슷하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는 스포크가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고 아래쪽에 R 디자인 모델임을 알리는 R 로고가 들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스위치류는 왼쪽이 크루즈 컨트롤과 전방 추돌 경고 기능의 감지거리 조절 스위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계기판에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와 연동되는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에는 최신 볼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세로로 긴 태블릿 스타일의 터치패드 디스플레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양옆으로 좁고 위아래로 긴 공기 배출구가 있고요. 센터 PC 아래쪽에는 많이 사용하는 오디오 기능 조절 버튼과 공기 조절 관련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 뒷열선 그리고 앞쪽에 성해 제거 버튼, 맨 왼쪽에 비상등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 안쪽 깊이에 들어있는 대시보드에 엔진 스톱 스타트 버튼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에 비하면은 엔진 시동 버튼은 조금 좀 디자인이 투박해 보입니다. 시트는 헤드레스트 부분이 상당히 위로 솟아 있고 얇게 되어 있는 볼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헤드레스트는 마치 고정식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스웨이드 질감의 소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허리 받쳐주는 부분들 그리고 허벅지 양쪽을 지지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돌출이 되어 있으면서 답답하지 않도록 이렇게 굴곡을 조절을 해놨고요. 등받이 각도와 시트 거리 및 앞뒤 부분 높낮이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허리 받침 조절 스위치도 있죠. 시트 앞부분은 허벅지 받치는 부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장재도 보면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바닥 마감재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오렌지색, 심지어는 바닥 매트까지도 오렌지색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특이하게도 운전석 쪽 허벅지 아래쪽에는 살짝 파놓은 이런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앞좌석을 앞쪽으로 약간 좀 뺀 상태에서 뒷좌석의 공간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발 놓는 바닥 부분이 상당히 낮고요. 앞좌석 시트가 어느 정도 올라서 있기 때문에 발 놓을 공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시트가 약간 앉는 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똑바로 앉는 자세에 비슷한 그런 자세가 갖춰집니다. 등받이는 각도를 조절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앉는 위치가 약간 높기 때문에 벤치식으로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시트 너비를 약간 좀 더 넓혔으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겠죠. 실내 너비가 비교적 넓은 편인데도 시트는 이렇게 폭을 많이 넓히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충분한 데 비해서 거주성에서는 어느 정도 공간을 완전히 여유 있게 느껴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은 XC60을 위한 조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양옆 좌석은 충분히 넉넉하게 앉을 수 있지만은 가운데 좌석은 거의 앉기가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센터 터널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고요. 앞좌석 사이에서 이어지는 콘솔 박스 뒷부분이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나누어서 방향 조절할 수 있는 공기 배출구가 있고요. 아래에는 열선 스위치, 그리고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뒷도어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커 보이지만은 안에서 볼 때는 조금 앞뒤 길이가 짧게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위아래로 길이가 상당히 위아래로 높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유리창 부분을 봐도 뒤쪽 사선으로 올라간 부분이 따로 플라스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수납 공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안쪽에 있는 포켓은 너비는 좁지만 깊이는 상당히 깊어서요. 음료수병을 넣기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다른 짐을 넣기에는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시트 옆에 낮은 물건을 넣을 만한 상당히 크기가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 뒤에는 상당히 깔끔하게 처리를 한 그물망식 포켓이 있고요. 물건을 넣고 빼기에 조금 더 편리하도록 이렇게 리본처럼 손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석 뒤는 물론이고 동반석 뒤에도 있고요. 등받이 가운데에도 접이식 팔걸이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앉았을 때 편히 팔을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 너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할 수 있는 고무판이 되어 있는 두 개의 컵홀더가 있고요. 트렁크와 연결되는 부분은 스키스루 도어가 부직포를 드러내면은 나타납니다. 물론 안에서는 열 수가 없고요. 트렁크 쪽에서만 열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좌석은 헤드레스트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로 뒷좌석, 가운데 좌석에는 사람이 앉을 일은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뒷좌석 등받이가 상당히 높이 솟아 있어서 키가 약간 큰 사람들도 등을 충분히 기댈 수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고정식입니다.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가 높은 만큼 생각보다 뒤쪽 유리창을 통한 시야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깔끔하게 짐칸을 덮는 스크린이 있는 것은 좋은 점이죠. 뒷좌석 어깨 부분에 있는 레버를 잡아당기면 한 번에 등받이를 이렇게 눕혀서 트렁크 바닥과 평평하게 이어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와 길이에 비하면은 앞좌석을 특별히 조절을 하지 않아도 등받이를 눕힐 수 있을 만큼 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를 이렇게 바닥 쪽으로 접어 내릴 때에는 무게감이 있어서 비교적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들어 올릴 때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뒷좌석 등받이는 6대4 비율로 나누어 접을 수 있는데요.
운전석 쪽이 4하고 동반석 쪽이 6 비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동반석 쪽 등받이를 접을 때에는 상당히 좀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등받이를 내렸다가 다시 올릴 때에는 동반석 쪽은 묵직한 이 무게 때문에 약간 좀 힘이 드는 편입니다. 밖에서 보면 리어 오버행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트렁크가 좀 작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트렁크 해치를 열어보면은 상당히 깊은 부분까지 트렁크가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도 상당히 평평하고 정돈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상대적으로 해치의 턱 부분과 비슷한 높이로 바닥이 평평하게 이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이 바닥 부분인데요. 칸막이 부분만 따로 펼칠 수 있는 일반적인 볼보차들의 트렁크와는 좀 달리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조금 색다르게 구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 아래에 또 다른 바닥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바닥 부분을 절반만 접으면은 아랫부분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렁크 바닥을 완전히 덮은 다음에는 이 부분을 들어 올려서 아래에 또 다른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네요. 간단한 조작만으로 트렁크에 사용하는 용도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트렁크 바닥을 절반을 접고 나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이 3개가 마련이 돼서 쇼핑백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옆에도 쇼핑백을 걸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키스루 도어는 트렁크 쪽에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문을 열면 부분이 드러납니다. 도어는 트렁크 쪽에서 열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뒷좌석 암레스트를 펼쳐야 드러나는 그런 도어가 되겠습니다. 트렁크는 발 움직임으로 해치를 열 수 있는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기능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동 테일게이트 기능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도로 테일게이트가 자연스럽게 닫힙니다. 룸미러는 베젤이 없는 타입의 룸미러를 쓰고 있습니다. 테두리가 없어서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룸미러 위에는 동반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시동 꺼진 상태라서 경고등 들어와 있지 않고요. 오버헤드 스위치 셋을 보면은 선루프 조절 버튼이 있고 램프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선루프는 뒷좌석까지 파노라마로 길게 뻗어 있고요. 불투명 커버 대신에 약간 투과성이 있는 반투명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조작을 하는 걸로 간단하게 열 수가 있죠. 도어는 유리창 있는 부분까지 안쪽 마감을 상당히 깔끔하게 해놨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차체 아랫부분 쪽을 비교적 넓은 영역까지 감쌀 수 있도록 이렇게 길게 도어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도어가 닫혔을 때 아랫부분이 차체와 닿는 그 부분을 보면은
밀폐가 잘 되는 그런 처리를 해놓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즘 나오는 SUV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키킹 플레이트에는 R 디자인 모델이라는 걸 알려주는 R 디자인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동반석 에어백은 어린이용 안전 시트를 설치한다든가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동반석 에어백 작동 정지를 위한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앞좌석 수납 공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 트림 아래쪽에 있는 대형 포켓에는 앞쪽은 많이 파져 있고 뒤쪽은 약간 덜 파져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길이가 긴 편입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좀 큰 물건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큰 페트병 정도까지 1리터 정도 되는 페트병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뭔가 액체류를 흘렸을 때에는 안쪽에 부직포 재질로 됐기 때문에 썩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안쪽에도 바닥이 막혀 있는 손잡이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약간의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반석 앞쪽에 있는 글로브 박스를 열어보면 물건들을 어느 정도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깊이와 너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만 뭔가를 넣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이즈고요. 지금 화면 각도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위쪽에는 서비스 책자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별도의 선반이 또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가까운 쪽에는 안에 좀 차가운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밀면 닫히고 당기면 열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운 음료수를 넣는다든가 했을 때 보냉 기능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싫을 때에는 그냥 밀어서 닫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아래에는 비교적 깔끔하게 꾸며 놓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가운데에는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가 있고, 양쪽으로도 약간 턱을 지게 해서 바닥의 기울기가 좀 다른 물건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12V 전원 잭 그리고 USB 포트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기어레버 바로 옆에 비교적 좀 넉넉한 크기의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좌석 사이에 센터 콘솔 박스는 시트와 비슷한 재질의 가죽이 덮여 있는 비교적 넓은 사이즈의 팔걸이가 센터 콘솔 박스의 커버 역할을 합니다. 커버를 열면 넓은 수납 공간이 나오고요. 깊이 그리고 길이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넣기에 괜찮은 사이즈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벽에는 고무 밴드 그리고 그물망 처리가 되어 있는 별도의 포켓이 마련이 되어 있고, 재미있는 점은 이 앞쪽에 이렇게 밀어서 뚜껑이 열리는 그런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마트폰 같은 거를 넣어 놓거나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키를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